자, 시간론 가보자. 자, 기본 수치가 나와 있고 대등 수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시간론은 뭐냐면은 일단 좀 전에 제가 개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론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전환점과 이 균형점을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시간론의 가장 이제 목표가 될 텐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수치, 그 다음에 대등 수치. 그러니까 결국에 언제 변화할 거냐를 보는 게 바로 이 시간론이잖아요. 그죠? 언제 변화할 거냐? 이 사람이 경험적으로 얻게 된 절대적인 마법의 넘버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는 어떠한 그 노가다 통계를 통해서 이제 산출해낸 넘버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제 산출을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쌀푸대를 엄청 쌓았다라고 해요. 쌀푸대를 엄청 쌓아가지고 막 그 양곡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수입했었던 그 양곡이 있는데 양곡을 막 이렇게 막 쌓아요.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쌀이 있구만 나쁜 쌀이 있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좋은 쌀 와중에서 나쁜 쌀이 일어날 만한 어떤 확률적인 넘버. 어디에서 몇 번째에서 가장 안 좋은 쌀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걸 막 통계를 한 겁니다. 막 몇천 푸대, 막 몇만 푸대를 막 쌓으면서. 보통 보니까 7번째, 9번째, 17번째, 26번째, 30 등등등 이런 쪽에서 안 좋은 쌀이 많이 나오더라. 그냥 경험적인 통계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뭐 과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산출해낸 건 아니고 그냥 노가다를 한 거예요. 쌀도 있고 뭐 다다미를 쌓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다다미를 쌓아가지고 뭐 다다미 중에 뭐 조금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잘 쌓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삐쭉 이렇게 나오는 이럴 확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확률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통계를 낸 거죠. 그냥 경험적으로. 요거는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고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어쨌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 넘버들 보시면 9, 17, 26, 33 여러분들 익숙한 넘버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이제 차트에다가 딱 넣으시면은 이제 9와 26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지금 기본 넘버 중에서 요걸 하나 채택을 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뭐 다른 넘버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17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41을 넣어도 돼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서 이 수치를 일일이 하는 건 되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9, 26을 이용을 하시면서 뭐 틱수를 변화를 시킨다라던가 분봉이면 뭐 분을 변화를 시킨다라던가 이러면서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 일목균형표에 맞추는 맞는 그 틱이나 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그 보면은 그 종목들도 보면은 뭐 수급이 많을 때가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어쩔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자근자근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변화가 잘 안 나오는 시기에서는 굉장히 이게 길어진다고. 그럴 때는 좀 큰 틱으로 보면 되지. 그제? 근데 변화가 엄청 많아. 막 수급도 엄청 많고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틱으로 봐주면 되죠. 그때 그걸 다 맞춰가지고 막 이런 숫자들을 대입해 보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저는 틱을 그냥 조정하거나 뭐 분을 조정을 하거나 그냥 기본 수치를 보세요. 그냥 기본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926을 보시면 되고 개념적으로만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게 이런 수치에 어떠한 넘버가 있는데 이 기본 수치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게 대등 수치에서도 나오는데 이걸 보자고. 대등 수치 보면 과거에 거쳤던 과정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상승, 횡보, 하락 세 가지의 시간 대등.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기본 수치들의 날짜 이후 시세가 변화하거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뭐 선행스편 1도 후행스편 26일 전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모토가 되는 개념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9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N자형 패턴이겠죠, 이제? 패턴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패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갔다가 갑자기 P자 형태가 됐어.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있어. 이것도 어느 정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 패턴의 길이만큼.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만큼이. 이게 바로 대등 수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제가 실시간 리딩을 할 때 보통 뭐라고 해요? 수렴이 길면 발산도 길다 짧다. 발산도 길다. 바로 이 얘기가 이 개념입니다. 대등수치의 개념이에요. 수렴이 길면 발산의 형태도 길어요. 예를 들면은 옆으로 쭉 누워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쳐요. 수렴이 너무 길었어. 막 이렇게 길었어. 길다가 결국에 여기가 완벽한 변화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변화를 나오려다가 많은 구간 말고 이건 뭐 그냥 계속 수렴이 이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여기서 발산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쭉 가면서 결국 이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분봉과 틱봉을 좀 구분을 또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틱봉으로 선물해서 많이 보죠.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거의 다 틱봉인데 물론 분봉도 보긴 합니다만은 보통 60분봉이나 15분봉 정도만 보거든요. 뭐 짧은 봉들은 잘 안 봐요. 제가 뭐 5분봉 대응이라든가 뭐 1분봉 대응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잘 대응을 안 하고 이게 중기 차트만 이제 좀 확인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틱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막 이렇게 엄청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막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틱봉으로 봤을 땐 길이가 거의 비슷해. 근데 시간적으로도 이게 100% 같습니까? 항상 같지가 않죠. 이 시간적으로는 항상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게 뭐 한 10분 만에 올라온 걸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게 누워가는 과정이 1시간이 될 수가 있죠. 아니면 2시간이 될 수도 있죠. 이 항생장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생장이 오전장에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움직였다가 오후장에서는 이렇게 막 누워가는데 오전장에서는 이걸 1시간 만에 움직였는데 오후장에서는 이걸 5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틱봉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이 내가 1시간을 끊고 싶었어. 그러면은 이게 1시간인데 그 다음에 1시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1시간의 변화점이 또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 이게 5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틱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 변화의 길이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 시간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틱봉으로 봤을 때 약간 변화의 어떤 우리가 패턴의 변화점들을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함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 대등수치 개념이 시간적으로 5분 5분 아니면 10분 10분 이런 식으로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선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변화하는, 수급이 변화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뭐 개장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지표 발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FOMC 위원회 뭐 어떠한 뭐 누구의 연설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뭐 이벤트가 있다라는가 뭐 금리 결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이런 이벤트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뭔가를 항상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만약에 이걸 1시간 동안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거를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틱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급 자체도 이게 뭐 시간적으로 이게 뭐 1시간이든 이거를 똑같은 걸 5시간에 만들었던 간에 어쨌거나 이거 5시간의 수급과 1시간의 수급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길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함정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선행스팬 1, 2와 선행스팬을 26일 전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모토가 되는 개념이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기본 수치 개념에서 26. 글쎄요, 26이 가장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목균형표의 가장 기본 수치가 26과 9가 되어 있는 걸 보면 52도 되어 있는데 52는 그냥 26에 그냥 2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하고 9가 결국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도 뭐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죠? 226이 1순환이다.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여기 이 사람의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까지는 뭐 저건 요 정도는 9와 26 33, 42, 65, 76 이런 숫자들 많이 있는데 뭐 저도 옛날에 막 틱봉에다가 틱을 막 이거 다 대입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0이랑 33은 저도 많이 쓰거든요. 33, 42. 76도 씁니다, 제가. 요 세 가지는 써요. 나머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36하고 40이랑 76은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의 중심선이 42 기하평균선을 제가 보거든요. 42 기하평균선. 저번에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탐난다고 했었던 중심선이 있는데 노랑파랑이 바로 이 40의 기하평균선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